1번 분들 안녕하세요. 야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1번 분들을 위한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카드를 쭉 보고 있는데요. 카드가 보여주는 상대방 분이요. 굉장히 나쁜 사람이래요. 그리고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성 문제도 있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듣다가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시거나 계속 듣다가 마음이 너무 아프시면 언제든 영상을 멈추고 나중에 다시 돌아오셔도 될 것 같아요. 긍정적인 리딩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이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카드가 보여주는 상대방은요, 굉장히 제멋대로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관계라는 거는 두 사람이 함께 하는 건데, 이 사람은 관계의 중심이 자기 자신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혼자만 주인공인 것처럼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자기 편하려고 거짓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도 하거든요. 카드의 말을 그대로 전해드린다면 상대방을 보고 가면을 쓴 영국 배우 같다 라고 하고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가면을 썼다, 벗었다, 대본을 읽었다 말았다 하는 영국 배우처럼 자기 상황에 따라서 진실을 말했다 숨겼다 하는 사람이래요. 정해진 대본처럼 자동으로 입에서 튀어나오는 변명도 많은 사람이에요. 물론 이 사람이 하는 모든 말들이 다 거짓은 아니겠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이 정말로 진실을 알고 싶었던 순간에 자기 편하자고 여러분한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보다는 자신에게 유리한 말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 옆에 있으면 여러분이 계속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조금 너그럽게 생각해 보면 이 사람도 여러분한테 상처를 주고 싶은 건 아니에요. 속으로는 이 사람이 굉장히 정도 많고 겁도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편하고 싶으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쉽게 가려다 보니까 계속 여러분한테 상처를 주는 행동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줬던 상처에 이성 문제가 보여요. 여러분한테 제대로 말하지 않고 어떤 문제가 될 만한 이성이 있는 모임에 나간다거나 여러분이 모르는 순간에 다른 이성과 가벼운 만남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락 방식이라든가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말하는 스케줄, 돈 이야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느끼기에 어딘가 좀 수상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뭔가 조금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따지지를 않았다고 해요. 여러분 쪽에서 좀 알면서도 좀 참아주고 모른 척한 느낌이 있거든요. 상대방이 여러분이 자기를 너무 구속한다고 여길까봐, 자기한테 너무 집착한다고 여길까봐 좀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한 건 상대방인데 오히려 여러분 쪽에서 상대방 눈치를 보면서 감정을 억지로 죽여가면서 혼자 불안해할 때가 많았다고 해요. 그렇게 마음이 불안해지면 여러분은 상대방이 여러분을 정말 좋아하는지 궁금하고 의심이 든대요. 지금도 우리 관계는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은 정말 나를 사랑했을까?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대요. 근데
여러분 기분 좋아지라고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상대방이 정말로 여러분을 좋아하는 거는 맞아요. 확실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보다는 여러분을 좋아하면서도 여러분보다는 내 마음 편한 거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과의 관계를 하나의 책임이 아니라 그냥 너무 좋았던 경험, 특별한 경험으로 생각하고 싶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가 뜨거우면서도 굉장히 즉흥적인 면이 있어요. 여러분을 원할 때는 훅 다가오지만 여러분이 부담스러워지면 다시 훅 뒤로 물러나 버려요. 여러분이 이 사람을 꽉 낚아채려고 하면 이 사람은 아예 여러분하고 갈라설 수도 있대요. 그리고 그 갈라서겠다는 결정을 여러분이 느끼기에 굉장히 빠르게, 쉽게, 차갑게 해버릴 수 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이분의 이런 태도가 사실은 너무 가볍게 느껴지고 어이가 없으실 거예요. 아니, 나를 왜 이런 식으로 취급하지? 라는 생각도 들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사실은 이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쪽에서도 이 사람을 잘라내고 싶고 쳐내고 싶어요. 떠나고 싶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어떤 존재냐면 아닌 줄 알면서도 나쁜 줄 알면서도 쉽게 끊어낼 수 없는 불량식품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저는 불량식품이라고 말을 했지만 카드가 원래 하는 말은 상대방이요. 여러분을 유혹해서 피를 빨아먹는 드라큘라 같은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조금 심하죠?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 카드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드라큘라 보이시죠? 여기서 피라고 하는 거는 결국 여러분의 생기와 자존감인 것 같아요. 아마 이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여러분은 왠지 모르게 자꾸만 뭔가 마음이 좀 지치는 것 같고 내 자존감이 빨려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으셨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는데 사랑을 하면 더 예뻐진다는데 더 젊어진다는데 왜 나는 더 자꾸 초라해진 기분만 들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스스로가 답답한 적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드라큘라가 요즘 드라큘라는 달라졌다고 하지만 전통적으로 드라큘라는 낮보다는 밤에 훨씬 더 왕성하게 활동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상대방은 밤에만 여러분을 집중적으로 찾거나 연락하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밤에 항상 모임으로 바쁜 사람, 낮보다는 밤에 다정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늦은 시간에 갑자기 보고 싶다고 연락이 오거나 아니면 아직 둘 사이에 확실하게 우리는 이런 사이야 라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분한테 스킨십을 시작했을 수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당황을 하거나 의심을 하거나 하면 이 사람은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애매하게 웃는다든지 애매한 변명을 해요. 자기가 힘들다고도 해요. 근데 여러분은 그게 뭔가 말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또 거기에 넘어가 주실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은 아니라는 걸 알지만 이 사람한테 자꾸만 정이 가고 이 사람을 자꾸 믿고 의지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하거든요. 이 사람이랑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여러분의 직감이나 촉을 무시해버리는 순간들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거는 사실 너무 고통스러운 사랑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머리로는 그만둬야 한다는 거를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의 머리하고 가슴이 하는 생각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머리랑 가슴이 계속 싸우는 거죠. 머리로는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도 얼른 마음을 정리하고 떠나야겠어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가슴으로는 그래도 그 사람이 변할 수 있지 않을까? 나중에 다시 후회하고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희망이라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지금 불길 속에서 얼음을 쥐고 있는 기분일 수도 있어요. 불길이 너무 뜨거워서 손에 들린 얼음이 다 녹아버릴 거라는 거를 여러분도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절반은 다 녹아서 여러분 손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남은 얼음만큼은 녹지 않았으면 하면서 여러분이 계속 불길 속에서 서 있다고 하거든요. 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보내는 전화 한 통, 따뜻한 말 한마디, 우리 좋았던 그 추억, 거기에 여러분 마음이 자꾸만 녹아버려요. 그래서 지금 그 불길을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상대방이 여러분의 이런 마음을 조금은 알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도 여러분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대요. 근데 문제는 그 미안한 마음이 오래 가지를 않아요. 상대방이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픈 것보다는 자기가 아픈 거를 더 잘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프고 힘든 거를 잠깐 생각하고 잠깐 미안해 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힘들었던 게 또 생각이 난대요. 여러분이 자기를 다 이해해주지 못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게 있었대요. 근데 이 생각이 진짜 이기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카드를 보니까 여러분은 사실 정말 관계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할 만한 것들, 기대할 만한 것들, 그런 것들만 그 사람한테 기대를 하고 요구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입장에서 정말 참고 또 참아가면서 정말 최소한의 요구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억울하실 거고 억울해야 하는 상황이 맞아요. 나는 그 사람을 정말 진심을 다해서 아껴주고 좋아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게 이거밖에 없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나를 왜 이런 취급을 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화가 많이 나실 거예요. 여러분은 상대방한테 진짜 진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대방을 그리워하시면서도 속으로는 그 사람이 언젠가는 꼭 후회했으면 좋겠다. 나보다도 많이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복수심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아쉽게도 지금 상대방분 속마음을 보면 지금은 아직 여러분만큼 힘드시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상대방분은 여러분이 없으면 죽을 것 같다거나 여러분이 없는 인생은 나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다거나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고통스러운 마음은 아직 아니라고 하거든요. 지금은 자기는 그냥 좀 즐겁고 싶고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들하고 재밌게 지내보고 싶대요. 근데 그러다가 이런 생활이 나중에 좀 실증이 나거나 여러분이 다시 보고 싶어지면 그때 다시 여러분한테 연락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은 여러분이 자기한테 실망하고 쌓인 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연락을 하면 차라리 그때 여러분이 자기를 더 좋게 봐주지 않을까? 우리가 더 편하게 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상대방 분은요, 기다리시면 여러분한테 연락은 하는데요. 정말 가볍게, 아무 생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연락이 올 수 있대요. 절절하게 너만을 사랑해 하면서 오는 그런 연락은 아닐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뜬금없이 느껴지는 연락일 수도 있대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차단이 풀리면서 연락이 온다거나 아니면 여러분 문자에 쭉 대답을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화나 답장이 온다거나 그럴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런 연락을 받고 분명히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연락인데 왜 하필 이런 타이밍에 올까 싶은 마음도 들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태도가 좀 성의가 없고 매너가 없게 느껴져서 실망감이 들 수 있다고 해요. 근데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이 마음의 정리가 돼버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대요. 왜냐면 여러분이 연락을 기다렸던 것만큼이나 실망하는 마음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연락이 오면 기쁠 것 같았는데 오히려 실망스럽고 마음이 정리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차라리 그렇게 돼서 여러분 마음이 정말로 정리가 된다면 그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카드가 보여주는 상대방분을 봤을 때는 이런 사람을 계속 좋아하기에는 여러분이 너무 아깝거든요. 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은 인기가 정말 많고 여러분을 좋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정말 많대요. 근데 또 마음이 너무 힘드시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잘 안 들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 적다 이런 것보다는 사실 지금 카드가 여러분한테 해주는 조언은요. 지금 여러분한테 가장 필요한 건 감정 환기라고 하거든요. 지금 머리랑 가슴이랑 싸우느라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머리와 가슴 사이의 휴전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싸우는 대신에 여러분한테 시간을 좀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여행을 떠나보시면 좋다고 하거든요. 여행을 떠날 때는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여행을 한번 가보래요. 평소에 호텔에서만 지내는 여행을 하셨다면 이번에는 여러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리는 호스텔에 한번 가보셔도 좋고요. 내용편에 무슨 여행이야?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공원이나 재래시장 같은 곳을 한번 자주 가보세요. 굳이 대화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다양한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일상 속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마음 환기에 도움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사랑 노래도 많이 들어보라고 합니다. 노래도 좋은 노래를 골라서 들으면 감정 환기가 정말 많이 되거든요. 카드가 여러분한테 정확히 어떤 노래를 들어라 이렇게 직접 추천하는 건 아닌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어떤 노래냐면 셀레나 고메즈의 Lose You to Love Me입니다. 제목을 번역하면 나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너를 잃어버리기로 했어 라는 뜻이에요. 그 노래가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너무 사랑하고 너무 진심이었던 남자친구가 나랑 헤어지고 나서 2달 만에 새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느껴지는 배신감, 슬픔, 깨달음에 대한 노래예요. 그 남자가 실제로 저스틴 비버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스틴 비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너를 잃어버리기로 했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너를 싫어하기로 했어. 나를 찾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어. 이런 가사가 계속 나오거든요. 제가 이번 리딩에서 상대방이 제멋대로고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계속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세상에 나쁘기만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람이 정말 나쁘기만 한 사람이었으면 여러분이 왜 좋아했겠어요. 그 사람한테도 분명히 좋은 점이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그 사람이 거짓말을 많이 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했던 그 많은 말들이 어떻게 다 거짓말이었겠어요? 분명히 여러분을 생각해서 하는 말도 있었을 거고, 여러분한테 진심이었던 말들도, 순간들도 당연히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정말로 힘들게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람 때문에 정말 많이 울었겠지만, 또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행복했던 순간, 정말 많이 웃었던 순간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좋았던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지금은 그 끝이 너무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리고 카드 생각에는, 이제는 여러분이 셀레나 고메즈처럼 그분을 마음껏 싫어하셔도 괜찮고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마음껏 버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다시 괜찮아질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다시 사랑할 수만 있게 된다면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힘드시면 그 사람 마음껏 싫어하시고요. 저주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있는 분들이니까요. 그럼 당분간은 Lose You to Love Me 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을 제일 먼저 잘 살펴주시면서 여러분이 조금 더 평온한 한 주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더 평온해지시길 바라면서 이번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여러분, 안녕하세요. 야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번 분들을 위한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하고 상대방 분 사이에는요, 추락을 말하는 카드가 보여요. 둘이 나란히 길을 걷고 있었는데 구멍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 구멍이 작은 웅덩이인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 깊은 낭떠러지였던 것처럼 굉장히 갑작스럽고 아찔한 이별을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너무 높은 곳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몸과 마음이 망신창이래요. 내가 다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확신이 들지 않을 만큼 마음이 산산조각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도 거의 없어진 상태라고 해요. 우리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추락을 했어. 완전히 끝이 났어. 그래서 다시는 저 위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신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좋았던 시간이 또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인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다 잊어야 할지, 정리해야 할지 너무 막막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렇고 이렇게 되어버릴 줄은 몰랐대요. 그냥 한번 가볍게 놀아보려고 시작한 인연이 아니라요. 정말 오래 지키고 싶었던 인연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 사람이랑 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 사랑이 있다면 이 사람이랑 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하거든요. 특히 여러분 쪽에서 정말로 최선을 다했대요. 내가 그 사람의 엄마라도 된 것처럼, 삼촌이라도 된 것처럼 그 사람을 정말 많이 예뻐하고 감싸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도요, 여러분을 정말 진심을 다해서 좋아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을 좋아하는 마음이요, 내가 이 정도로 진심을 다해서 누군가를 사랑한 적이 있었을까 싶을 만큼 여러분을 정말 많이 좋아하고 아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자기가 평생 줄 사랑을 다 줘버린 듯한 그런 느낌도 든대요. 여러분은 다르게 느꼈을 수도 있지만 자기 딴에는 정말 열심히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을 사랑했던 것만큼은 사랑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든대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마음이시라면 이분은 아마 곁에 다른 이성은 아직 없으실 것 같아요. 원래 만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두고 여러분을 몰래 사랑했던 게 아니라면 이 사람은 지금은 새로운 사랑을 찾을 준비가 잘 안 되신 것 같거든요. 지금은 새로운 사랑을 찾는 것보다는 그냥 여러분을 계속 그리워하고 싶다고 해요. 다시 떠올리고 싶은 좋은 추억도 너무 많고 정리해야 되는 감정이 지금은 너무 많이 쌓여 있대요. 그래서 상대방분은 여러분을 정말 너무 많이 좋아하시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하고 헤어져야만 했던 어떤 이유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필연적인 이별이었다고 하거든요. 상황이나 감정적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대요. 보통은 사랑하는 두 사람이 이게 헤어지게 되면 관계를 끝낸 쪽이 좀 무책임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두 분 같은 경우는 관계를 끝낸 쪽에서 오히려 자기 책임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말 끝을 내고 싶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을 내는 게 그게 자기 책임이었고 의무였대요. 헤어지는 게 우리 둘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했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너무 힘들지만 나중에는 분명히 두 사람 모두 잘한 결정이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때가 올 거래요. 근데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헤어져도 이게 사랑이 식어서 내린 결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두 분 사이에 정리하지 못한 감정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거든요. 상대방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고 싶은 말이 아직도 정말 너무 많이 남았어요. 종이에 쓰면 막 100장 정도 나올 만큼 정말 너무 많은 감정들, 너무 많은 단어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근데 그 수북하게 쌓여 있는 감정들을 보면 애틋한 감정만 있는 건 아니고요. 따지고 싶은 것도 있고 섭섭한 것도 있어요. 특히 여러분 쪽에서 그래요. 여러분한테 약간 선생님의 마음이 나왔거든요. 회초리 든 선생님 있잖아요. 상대방한테 가르치고 따지고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있대요. 왜 그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말을 했는지, 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는지 여러분 입장에서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도 상대방이 자기만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 아니고 여러분을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들었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서 자꾸 어떤 의문이 막 계속 떠오르는 거죠. 정말로 나를 위한 선택이었다면 왜 나는 아직도 이렇게 마음이 슬프고 답답하지? 그리고 나한테 먼저 조금이라도 더 물어봐 줬다면, 내 마음을 조금만 더 들어줬다면 우리 관계가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지 않았을 텐데 그 사람이 너무 혼자 결론을 내리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자기 멋대로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해버린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약간 배신감도 들어요. 상대방은 최선이라고 한 게 나한테는 너무 상처야 하는 그런 배신감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상처 중에서 그 사람의 표정이나 태도에 관한 이야기도 있어요. 여러분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은 자기는 다 준비된 것처럼 그런 태도로, 그런 얼굴로 여러분 손을 놓아버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대방한테 회초리를 막 들어가면서 가르쳐주고 싶은 것 같아요. 사랑이 뭔지, 책임감이 진짜 뭔지 가르쳐주고 싶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거는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함께 극복하고 만들어가는 거라고 그렇게 다시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여러분이 또 이제 와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어차피 별로 없지. 이렇게 또 체념을 하시는 마음도 보입니다. 상대방은 이미 다 정리를 해버린 느낌이어서 여기서 내가 뭘 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제 내가 뭘 더 어떻게 하기에는 너무 자존감도 떨어질 것 같고 억울하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좀 상대방을 차라리 엄청 미워해 보고도 싶은데 또 그러지는 못하고 왜냐면 상대방이랑 좋았던 추억들이 또 너무 많으니까 어쩌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상대방 마음도요, 여러분이랑 비슷해요. 여러분을 함부로 막 저주한다거나 미워한다거나 그러지 못하겠대요. 그냥 여러분은 첫사랑처럼 너무 좋아했던 사람, 그렇게만 기억하고 싶다고 하거든요.
자기가 여러분한테 반했던 어떤 특별한 순간이 있는데요. 그 순간만 떠올리면 여러분을 도저히 미워할 수가 없대요. 원망할 수도 없고요. 그냥 여러분이 자기 없어도 행복했으면 좋겠고, 자기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서 정말 더 대접받으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 생각이 조금 웃긴 생각이기는 해요. 왜냐면 이분이 진심으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생각은 하시는데요. 진심이기는 한데 막상 여러분이 정말로 자기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잖아요. 그러면 막 너무 후회를 하신대요. 그제서야 여러분을 막 영원히 잃어버렸다는 생각도 들고 마음이 무너질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은 여러분을 영원히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실감을 아직은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여러분을 진짜로 영영 잃어버렸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 너무 후회를 하신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정말 내 인생 하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놓치게 되는 걸 수도 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순간이 찾아온대요. 그때 여러분한테 다시 연락을 하게 된다고 하거든요. 여러분한테 연락하는 거 당연히 무섭죠. 뭐라고 말을 꺼내야 될지 걱정도 되고. 근데 여러분한테 먼저 연락을 하는 두려움보다 여러분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두려움이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그 순간에 정말 어쩔 수 없이 덜덜 떨면서 여러분한테 다시 연락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연락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래요. 연락을 안 하면 여러분이 자기 꿈에서 막 나오고요. 꿈에서 자기를 막 괴롭히고요. 그리고 일하면서 여러분 생각이 자꾸 나가지고 목이 막 타고 집중이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좀 편해지려고 여러분한테 나 너무 힘들어 하면서 연락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분이요, 지금 말하면서도 느꼈지만 좀 이런저런 생각도 되게 많은 분이고요. 사랑에 있어서 좀 겁도 많고 신중하고 되게 쉽게 주저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여러분한테 하는 연락이 굉장히 진정성 있는 연락이 될 거라고 하거든요. 두 분이 굉장히 오래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될 거래요.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자기가 막 너무 힘들다고 알아달라고 아이처럼 징징대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감정적인 느낌도 좀 있어서 막 눈물 콧물 다 빼는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감정이 오가는 대화다 보니까 두 사람 사이에 시간이 좀 많이 흘렀다고 하더라도 다시 대화를 하면서 둘 사이에 있었던 모든 어색함, 거리감 이런 것들이 다 녹아내리는 그런 대화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번호들도 이어서 봐야 알겠지만 여러분이 오늘 번호 중에서 재회운, 연락운에 있어서는 가장 강력한 분들일 것 같아요. 왜냐면 연락도 그냥 연락이 아니라 한 번의 깊은 연락으로 재회까지 갈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재회라는 게 단순히 감정적인 재회가 아니라 서로의 관계를 더욱 진지하게 고민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재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은 재회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타로랑 같이 이렇게 스톤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이렇게 반지 스톤이 나왔거든요. 반지라고 하면 어떤 약속, 결합, 결혼을 의미하기 때문에 서로 약혼하는 느낌, 결혼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재회예요. 그래서 다시 만났을 때 굉장히 뜨거운 느낌, 허니문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반지 스톤이 나온 만큼 재회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짜로 한쪽이 막 프로포즈를 해서 결혼까지 간다거나 동거를 시작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몸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카드도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예전에는 이 정도까지 밝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정말 몸 아래에다가 막 핫팩 100개 꽂아둔 사람처럼 막 달아오른다거나 하는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대요.
그래서 굉장히 뜨겁고 타오르는 그러면서도 안정적인 그런 제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뜨거운 관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뜨거움으로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다 태워버리겠다. 이런 의지까지 보이거든요. 순수한 느낌도 있고요. 우리가 너무 사랑하면 밤하늘에 있는 별도 막 따주겠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굉장히 뜨겁고 열정적이고 순수한 마음도 두 분 사이에 다시 되살아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마음이 많이 아프시다면 이 사람이랑 떨어져 지내면서 너무 아팠던 그 마음이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연애를 다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나온 카드들이 정말 너무너무 좋거든요. 굳이 좀 힘든 점을 말해보자면, 두 사람이 한번 낭떠러지에서 추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만나게 되면 바닥부터 다시 기어 올라가야 된대요. 근데 여러분이랑 다시 만나는 그 상대방은 여러분이랑 다시 만난 게 너무 좋기 때문에 기꺼이 막 콧바람 부르면서 여러분을 업고 올라가겠다고 하거든요. 그럴 각오로 여러분한테 연락을 했대요. 근데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자기 마음만큼, 자기 의지만큼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엎혀 있기만 하면 두 사람 다 정신적으로 좀 지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떨어져 있는 동안 여러분이 나중에 여러분이랑 상대방이랑 다시 바닥부터 올라갈 때를 대비해서 여러분 힘으로 일어나고 걸을 수 있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혼자 있으면서 누가 업어주지 않아도 괜찮을 만큼 여러분을 더 강하고 단단한 사람으로 조금씩 바꿔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가 업고 업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같이 손잡고 멀리 멀리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혼자서도 더 강하게, 더 단단하게 지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이번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 리딩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안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8번 여러분, 안녕하세요. 야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8번 분들을 위한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마음을 많이 내려놓으신 분들이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한테 이렇게 명상하는 수도승 카드가 나왔거든요. 사랑을 하는데 너무 힘들고 답답해서 사랑이 아니라 무슨 돛닦는 기분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는 좀 포기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제는 정말 그만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사랑이고 뭐고 이제는 내 몸과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싶다. 다 해탈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잡념 때문에 괴롭다는 마음도 보이거든요. 행복해지고 싶어서 시작한 사랑인데 지금은 잡념이 너무 많이 들어서 괴롭다고 해요.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건지, 다시 만나면 우리 행복할 수 있을지, 사랑을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괴로운 건지, 이런 잡념들이 머릿속을 자꾸 맴돈다고 해요. 그래서 상대방이랑 나랑은 아무래도 인연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 사람이랑 만날 때 나를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랑 같이 있었던 나는 좀 외로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랑 다시 만나야 할지, 그러지 말아야 할지, 사실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하는 마음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을 봤을 때는 여러분은 상대방 분한테 더 이상 더 요구를 한다거나 연락을 한다거나 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기에는 지금 마음이 너무 많이 지쳤고 복잡하다고 하거든요. 만약에 지금 헤어진 게 아니라 상대방을 이미 만나고 있는 상태라고 하시면 여러분은 조금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이러다 헤어지면은 뭐 어쩔 수 없지 하는 마음으로 상황을 조금 관망하고 있을 수도 있대요. 여러분 쪽에서 어느 정도는 헤어질 준비를 하면서 만나는 그런 관계일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랑 상대방분이랑 이미 헤어진 사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져요. 완전히 헤어진 사이라기보다는 뭔가 서로 연락하지 않으면서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두 분 마음을 보니까 나랑 이 사람은 완전히 끝이야. 평생 안 볼 거야. 하는 마음보다는 일단은 우리가 지금은 정말 아니고 서로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해.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생각할 시간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내가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결단을 잘 내리지 못한다고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랑 내가 다시 만나야 할지, 끝을 내야 할지, 더 기다려야 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은 답을 내기가 너무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카드를 보시면 피티아라고 하는 신녀가 보이거든요. 신녀는 쉽게 말하면 신의 메시지를 받아서 대신 예언이나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신녀 카드가 여러분한테 나왔다는 거는 여러분이 지금 혼자서는 답을 찾기 너무 어려우니까 의지할 수 있는 친구한테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타로, 사주, 신점 같은 걸 보면서 어떤 예언을 들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타로를 봐드리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게 굉장히 웃기지만 지금 여기 신녀 카드가 여러분한테 해주는 조언은요. 여러분한테 신탁을 찾지 말라고 합니다. 신녀가 나한테 어떤 예언을 들려줄 거고 그 예언이 나에게 길을 알려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래요. 여러분이 지금 관계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대신 정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대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는 거를 조금 미루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누구나 다 이런 마음이 있죠. 저도 그렇고요. 근데 지금 카드가 하는 말은 관계의 끝과 시작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만이 결정할 수 있고 결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타로를 본다거나 친구 조언을 듣는다거나 해도 여러분 스스로가 답을 내리기 전에는 굉장히 오락가락 할 거고 도움이 별로 되지 않을 거래요. 어떤 타로 신녀는 여러분한테 완전히 끝내세요. 그게 맞아요. 부정입니다. 라고 할 거고요. 또 다른 타로 신녀는 여러분한테 아니에요.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줘보세요. 더 기다려보세요. 라고 할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조언을 듣는 여러분 생각도 계속 바뀔 거라고 해요. 부정적인 조언을 들었는데 아니야. 나는 그래도 다시 만나보고 싶은걸.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반대로 또 기다려보세요. 곧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라는 조언을 들으면 또 그 조언을 들었는데 마냥 행복하지가 않고 아니 근데 이게 다 희망 고문이면 어떡하지? 내가 더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마음이 더 불안해질 수도 있대요. 그래서 지금 카드가 여러분한테 건네는 말은요. 누구한테 물어보든 어떤 신탁을 듣든 간에
마지막 선택만큼은 여러분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여러분 눈치가 많이 보여요.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제가 타로를 보고 있는 입장에서 타로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게 좀 난감하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로 오늘 카드가 여러분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타로든 사주든 뭐든 간에 계속 봐도 좋은데 그 끝은 여러분이 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사랑 때문에 너무너무 아팠던 시절이 있었어요. 내 상대방이랑 연락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상대방이 저한테 다시 연락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저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제가 어떤 선생님한테 타로를 봤어요. 여러분이 저한테 보시는 것처럼 저도 다른 선생님한테 본 거죠. 정말 정말 좋은 분이시고 정말 정말 유명한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저를 위해서 카드를 뽑으시다가 갑자기 딱 멈추시면서 이거는 더 볼 필요가 없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요? 하고 물어보니까 이거는 무조건 다시 만나게 되는 흐름이라고. 그리고 이 카드까지 나오면 정말 결혼까지 무조건 간다고. 진짜 더 볼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최고의 카드가 나온 거죠. 근데 참 이상한 게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뭐를 느꼈냐면 아니라는 거를 느꼈어요. 그냥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일단은 좋은 말을 들었으니까 카드를 더 뽑아서 기한까지 다 받았거든요. 3개월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결국 연락이 안 왔어요. 3개월이라서 안 온 게 아니라 그냥 쭉 연락이 안 왔어요. 지금은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려서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아마 제가 죽기 전까지도 연락이 안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지구상의 모든 여자가 다 멸종을 해가지고 나랑 그 사람만 딱 남는 상황이라면 또 모를까? 그 사람이 나한테 정말 다시 연락할 날이 올까 싶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연락이 다시 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사람이랑 결혼 안 할 것 같거든요. 차라리 혼자 죽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연락을 기다린 세월이 있잖아요. 연락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오랫동안 기다려본 적이 있는 분들이라면 제 마음을 조금 아실 수도 있어요. 이게 연락을 너무 오래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말라 죽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말라 죽을 거죠. 그래서 연락이 오면 두 사람은 결혼할 거라는 그 선생님이 해주신 예언도 지금은 완전히 틀린 예언이 됐죠. 네,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타로가 틀렸다. 그리고 그 선생님은 엉터리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요. 정말 좋은 선생님이시고 그리고 저도 타로를 알잖아요. 그 선생님이 뽑아주셨던 카드가 정말로 결합과 결혼을 의미하는 카드들이 맞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너무 창피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이유는요. 타로 그 자체보다도 본인의 느낌이 더 중요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말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느낌하고 직관을 믿어야 할 때가 있더라고요. 특히 오늘 여러분이 뽑은 카드들이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여러분 내면의 직관을 더 믿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오늘 제가 타로뿐만 아니라 이렇게 스톤으로도 함께 점을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눈동자 스톤이 나왔어요. 눈동자, 눈, 아이,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를 수 있겠지만 결국 이 스톤이 전하는 메시지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눈을 뜨라는 거거든요. 스스로 진실을 직면하고 자신의 결정을 믿으라고 해요. 여러분이 직면하기를 두려워하는 게 있대요. 사실은 여러분이 진실을 이미 알고 있는데 외면하는 게 있다고 해요. 그걸 여러분 스스로가 찾으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이랑 다시 만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가 좋았던 시절이 있으니까 다시 만나면 정말로 괜찮아질까요? 상대방은 정말로 여러분의 운명일까요? 아니면 그냥 내가 상대방을 진짜보다 더 아름답게, 더 특별하게 기억하고 싶은 건 아닐까요? 그리고 너무 아픈 질문이겠지만 상대방이 정말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나는 상대방을 진짜로 사랑하는 게 맞을까요? 진짜 사랑이 아니라 어쩌면 사랑이라고 믿고 싶은 다른 감정은 아닐까요? 열정일 수도 있고, 미련일 수도 있고, 외로움일 수도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돌이켜보니까 그냥 빨리 내 짝을 찾고 싶었던 조급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너무 많이 울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 사람이 그렇게 연락을 해주지 않아서 고마운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건 제 이야기고, 제 감정이고, 여러분의 이야기하고 여러분의 감정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카드가 여러분한테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의 감정을 여러분이 한번 다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을 거라고 해요. 깊이 들여다보기만 하면 된대요. 근데 또 이렇게만 끝내면 아무래도 너무 무성의한 리딩이 돼버릴 것 같아서요. 남은 카드들을 쭈루룩 계속 읽어나가면요. 상대방의 현재 마음은요. 아직 연락을 할지 말지 고민 중이라고 하고요. 내가 먼저 연락을 하는 게 맞을까 하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대요. 근데 그 고민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아요. 고민을 미룬다고 하거든요. 지금 당장 얼른 연락해야지 라고 굳게 결심하는 게 아니고 연락을 할 수도 있는데 좀 더 좋은 때를 기다리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그래서 그때가 언젠데? 라고 물어보면 본인도 대답을 못 한대요. 어떤 막연한 때, 어떤 우연한 계기가 생기면 그때 이 사람이 움직인다고 하거든요. 우연한 계기라고 하는 거는 꿈에 여러분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아직도 못 잊었나? 우리가 운명인가? 하면서 연락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연히 SNS나 길에서 여러분을 보고 갑자기 생각나서 연락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영화나 음악을 듣다가 갑자기 여러분 생각이 나는 어떤 장면이나 대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감정적이 돼서 여러분에게 연락을 할 수도 있대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단단한 의지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여러분한테 연락을 한다기보다는 어떤 외부적인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쪽에서 연락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이 사람의 마음에 어떤 감정적인 동요를 일으킬 수 있는
자연스러운 우연을 가장한 어떤 계기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직관을 믿으라는 조언을 전해드렸는데요. 그게 첫 번째 조언이었고, 이 아래쪽 카드들도 여러분을 위한 조언 카드들이거든요. 그것도 마저 전해드릴게요. 여기 아래쪽 카드들이 하는 말은 그 연락을 통해서 과거의 감정들이 다시 떠오르게 되고 다시 만날 수 있게 된다 라고 합니다. 근데 다만 두 분이 다시 만나게 된다면 흔들리는 땅 위에 세운 탑처럼 작은 갈등에도 무너질 수 있는 위태로운 재해가 될 것이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문제로 다시 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셔야 된대요. 그래서 나한테 정말 이 재회가 필요한지 아니면 다시 무너져 버리는 재회라고 하더라도 나는 한 번 더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조언은 이거예요. 사랑보다는 진실을 선택해라. 여기서 진실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처음 받았던 조언이랑 연결지어서 생각해 본다면 신녀의 말, 신탁, 예언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이미 느끼고 있는 진실, 여러분의 직관이 말해주는 진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리딩만큼은요, 제가 여러분한테 연락이 오고요. 근데 그게 흔들리는 탑 위에 쌓은 것 같은 연락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하는 식으로 이런저런 예언을 해드렸지만 그게 여러분 느낌이랑 다르다, 직관이랑 다르다 라고 하시면 그냥 무시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느끼는 진실이라고 하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진실을 찾기를 바라면서요. 여기서 이번 리딩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이번에 너무 이상한 리딩을 해버린 것 같은데요. 혹시 실망한 분이 있다면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좀 더 정상적인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9번) 분들 안녕하세요. 야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9번 분들을 위한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사랑을 했다 라고 카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감옥이라고 하니까 조금 답답한 기분도 들고 어두운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마냥 행복하기만 했던 그런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는 폭력, 폭언, 가스라이팅이 있었던 관계였을 수도 있고요. 거기까지는 아니었다고 한다면 한쪽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쪽의 희생이나 배려를 자기도 모르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관계였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쪽에서 너무 크게 의존하거나 집착했던 그런 관계였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이거는 아니다, 조금 과하다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너무 깊이 빠져버려서 스스로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사랑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랑 그 사람이랑 서로 헤어지거나 멀어지는 순간이 여러분한테는 오히려 좋은 순간이었을 수도 있대요. 드디어 내가 갇혀있던 감옥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을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묶여있던 관계에서, 나를 가두는 관계에서 드디어 탈출할 수 있는 기회였을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당장은 여러분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거든요. 오히려 지금은 차라리 그냥 갇혀있고 싶은 마음이 든대요. 분명히 내가 너무 많이 상처받았던 관계인데, 관계가 끝나고 나서 행복하지가 않고, 오히려 내 주변이 텅 비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 내가 필요할 거야. 나는 그 사람 곁에 있고 싶어. 그 사람이 아니라면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이런저런 생각이 들면서 자꾸 다시 돌아가고 싶어진다고 합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해방과 속박을 의미하는 카드들이 연달아 나왔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해방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속박이 나와요. 속박 후에 해방이 나오면 완전한 이별이 될 텐데 순서가 뒤집어져 있다 보니까 여러분은 예전에 한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적이 있는 관계였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관계 중에 헤어져야지, 끊어내야지 생각은 하는데 자꾸만 다시 사랑을 나누게 되는 그런 사이였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헤어진 사이라고 한다면 헤어졌는데도 왠지 우리가 이렇게 끝은 아닐 것 같고 우리가 왠지 다시 만나게 될 것 같은 그런 묘한 느낌이 드는 인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운명적인 인연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운명 같은 인연인데도 운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조금 지긋지긋한 굴레? 벗어날 수 없는 고리 같은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도대체 나는 왜 이 사람한테 벗어날 수 없을까? 나는 왜 이 지긋지긋한 관계를 놓아버릴 수 없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이 힘든 사랑이에요. 왜냐면 상대방이 여러분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거는 절대 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입장에서 상대방 분을 바라봤을 때 내가 아무리 이 사람을 좋아하고 좋게 봐주려고 해도 그래도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자꾸 여러분을 찾아온다고 해요. 그리고 두 사람 사이의 의견 차이도 심할 때가 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yes 라고 생각하는 문제에 있어서 상대방은 또 너무 당연하게 no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대요. 이런 의견 차이라고 하는 게 우리 오늘 점심으로 뭐 먹을까? 그런 사소한 문제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앞으로의 미래 계획이라든가 인간관계, 연락 빈도 같이 중요한 문제까지 의견 차이가 번질 수 있다고 하거든요. 아니면 상황적으로 한쪽이 돌싱이라거나 이미 가정이 있는 상황인데 다른 쪽에서 그거를 잘 공감해주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좋아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갈등이 생기고 헤어지게 되는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또 그렇게 헤어지면 갑자기 서로 너무너무 보고 싶고 마음이 허전해지는 거예요. 두 분의 관계는 함께 있으면 힘들고 괴로운데 멀어지면 또 너무 외롭고 허전한 그런 관계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이 다시 만난다고 해서 어떤 분명한 답이 떠오르는 건 아닌데 그래도 너무 좋아하니까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든다고 합니다. 일단 지금 카드에서 보이는 상대방 분의 마음은요. 여러분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특히 어떤 장기적인 관계나 결혼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어요. 만약 결혼을 생각 중이라고 하신다면 내가 결혼에 어울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여러분이 결혼에 어울리는 사람인가? 이런 기본적인 질문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답을 하기가 어렵다고 하거든요. 심지어 비혼이나 딩크를 이야기하는 카드도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 중에서 어느 한 사람이 일반적으로 사회가 말하는 관계나 규정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좋게 말하면 해외에 오래 살다 온 사람처럼 여러 방향으로 관계나 사랑에 대한 생각이 많이 열려 있는 분일 수도 있고요. 나쁘게 말하면 한 사람만 바라보는 헌신적인 관계, 강한 책임감을 요구하는 관계, 서로가 서로를 건강한 마음으로 반응해주고 존중해주는 관계에 있어서 조금 자신감이 없거나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방금 회피를 잘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회피를 잘한다는 게 조금 무책임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또 자세히 보면 이 사람이 그렇게까지 항상 무책임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무책임한 면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안 될 이유들이 너무 많았다고 해요. 여러분하고 있으면 공적인 환경에서 조금 곤란한 일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서로 미래 계획이 달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럴 거면은 여러분하고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를 말던가 아니면 여러분을 안 좋아했으면 됐을 텐데 그러지는 못하고 여러분을 자꾸 생각하고 좋아하게 됐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또 생각하는 마음에는 사실 어떤 육체적인 끌림, 여러분의 몸에 관한 이야기도 있어요. 여러분의 외모나 신체적인 조건이 이분 마음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살면서 한 번쯤은 만나보고 싶었던, 만져보고 싶었던 외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 마음을 보면요. 파도라고 해야 하나요? 물결들이 많이 보여요. 날씨 안 좋은 날, 번개치는 날, 바다에 가면 파도가 막 정신없이 몰아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을 생각하면 막 몰아치는 물결처럼 파도처럼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요. 감정 기복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날에는 여러분한테 굉장히 상냥하고 다정했다가 어떤 날에는 또 갑자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좀 차갑고 단호해지기도 하고요. 여러분 때문에 눈물이 날 때도 있는데 그러다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러분한테 굉장히 무신경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대요. 근데 이렇게 지내다가 나중에는 이분 마음속에 있는 파도들이 마침내 멈추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된대요. 여러분에게 연락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이랑 다시 만날지 말지도 결정을 하게 된대요. 너무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지금 보이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한테 연락을 하지 않는 쪽, 그리고 다시 안 만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상대방 분이 먼저 연락할 가능성이 있기는 있지만 지금 나온 카드들만 봐서는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한다면 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오늘 카드에서는 여러분한테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기라고 해요. 왜냐하면 두 분 사이의 자연스러운 흐름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지긋지긋한데 다시 얽히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연락이 빠르게 서로 오고 가지 않더라도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서 두 사람이 한 번 더 마주칠 가능성이 있대요. 그렇게 다시 마주쳤을 때 두 사람 사이에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렀든 간에 분명히 서로 다시 매력을 느끼게 될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흐름만 봤을 때는 두 분은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에서 완전히 놓기 힘든 인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분명히 다시 만날 수 있는, 다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온대요. 다만 거기에 이제 반전 아닌 반전이 하나 있는데 그렇게 다시 만났을 때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평탄하고 행복한 관계는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은 마음을 조금 비우고 그냥 시간에 한번 맡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흘러가는 시간 동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특별한 인연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인연이라면 그냥 놔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좋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나고 싶은 인연이라면 그렇다면 내가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괜찮고요. 그런 생각들을 차분하게 해보시면서 지금 시간을 조금 더 평온하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드의 조언을 읽어드리면요.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한테 구름이 낀 시간, 안개가 낀 시간일 거라고 해요. 앞이 잘 보이지가 않고 그 사람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또 어디서 어떻게 새로운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이 상처가 극복이 될까? 그런 생각들이 드는 조금 불안하고 막막한 그런 시간일 거라고 하는데요. 안개가 껴서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 앞에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잘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한테 새로운 가능성, 더 좋은 인연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대요. 내 전부였던 사랑 다음에도 훨씬 더 크고 깊은 사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안개가 걷힐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이 흐르면요. 다시 그 사람이랑 마주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큰 사랑이 여러분을 찾아올 테니까요. 오늘 하루만큼은 조금 더 행복하게, 평온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또 보내면 내일은 조금 더 행복하게, 더 평온하게, 그리고 모레는 더 이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안개가 걷힐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더 행복해지시길 바라면서 이번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 리딩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